오늘 한국인 탐구 생활은 허니문 푸어 탐구 생활이에요. 허니문 푸어란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신혼 부부를 말해요. 자, 보자. 우리 둘이 월급을 합하면 457만 원이거든?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지출이 대출금이 매달 150이 나가거든? 대출금 때문에 그냥 속상 죽겠네. 신혼 부부가 가계부를 넣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부부의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신혼집 대출 이자에 생활비를 쓴 카드값 등등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 오빠? 내 집 마련 언제 하고? 신혼부부는 곧 폭풍 한숨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빠 먹는 거다. 신혼생활에는 깨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빚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해야 될지 아주 고민이다.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아니에요. 그래도 둘이 벌면 더 돈도 빨리 모으는데? 결혼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면 돈도 더 빨리 모은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돈 잡아먹는 하마, 아니 악마였어요. 그런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전세금, 사악한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등등. 아우, 야,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남는 돈이 없냐. 빚을 지지 않고는 도저히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없었어요. 이때 따르릉 무시무시한 집주인 할배에게 전화가 와요. 세댁.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런 샹샹바. 네? 내 목돈이 좀 필요해서 요번에 재계약할 때 1,000만 원만 좀 올려줬으면 했어. 1,000만 원이요? 갑자기 1,000만 원. 집주인 할배왈 자신이 급한 목돈이 필요하니 전세금 1,000만 원을 올려달래요. 이사 비용 보낼 테니까 집을 좀 빼주든가. 지금 대출금도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또 올려달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집 없는 게 죄예요. 오빠, 전세금 1,000만 원 올려달래. 아니면 집 빼래. 갑자기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집 없는 게 죄지. 신혼부부가 은행 사이트로 대출을 알아봐요. 그런데 럴수 이럴수 결혼 전 2등급이었던 신혼부부의 신용 등급이 7등급까지 떨어져 더 이상 돈을 꿔줄 수가 없대요. 아니 왜 이렇게 7등급까지 떨어졌어 우리가 지금? 대출도 못 받는다. 결혼이 우리의 신용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린 것이에요. 출근한 남편은 전세금 걱정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지만 장가를 가면서 부모님 허리도 휘청한지라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어요. 남편은 퇴근 후 알바 자리를 알아보기로 해요. 알바? 집 걱정에 한숨도 못 잔 아내도 부동산을 찾았다 걱정만 배가 되었어요. 그새 전셋값이 올라 지금 있는 돈으로는 서울 시내 전세는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여자는 인터넷 부동산에 들어가 경기도 전셋집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헐, 회사랑 2시간 거리인 경기도도 전셋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렸어요. 집값을 맞추러 서울과 멀어지다가는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할 지경이에요. 강한 씨. 네. 외근 나가야죠. 네. 이때 김대리가 가시죠. 같이 외근을 가자며 다가와요. 강한 씨, 좋아합니다. 마음은 감사한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은. 싫은데요. 김대리는 결혼 전 여자가 차버린 남자예요. 좀생이 성격에 못생겨서 관심도 없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강남에 집을 마련해 놓았대요. 여자는 문득 그때 왜 생각도 안 해보고 뻥 차버렸을까 내 발등을 찍고 싶어져요. 외근을 나온 아내가 김대리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아내는 전셋값 걱정뿐이지만 화려한 싱글 김대리는 얼마 전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때 여자의 머릿속에 김대리에게 돈을 좀 꿔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스쳐요. 김대리는 부자애다. 아직 총각이라 큰돈 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때 좋아하던 여자를 냉정하게 모른 척하지는 못할 거란 판단이 들어요. 강한 씨. 네? 고민 있으세요?
말해보세요. 이때 좀. 김 대리가 고민. 요즘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요. 돈 얘기를 꺼낼 최고의 타이밍이 찾아온 것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그런데 헐, 여자의 입에서 도저히 돈 얘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차버린 남자에게 돈 빌리겠단 말을 하자니 내가 너무 초라하고 고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자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돈 얘기를 겨우겨우 쑤셔 넣으며 쓰린 속에 소주만 퍼부어요. 강은 씨, 제가 대리 불렀으니까 제 차 타고 가세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제가 금방 불렀으니까. 아내와 올 김 거예요. 대리가 제 차 타고 대리기사를 가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에는 김 대리가 데려다 준다는 걸 절대 사양했지만 지금은 버스비도 아껴야 할 판이니까요. 이때 대리기사가 도착했어요. 대리 부르셨죠? 그런데 헐, 대리기사가 바로 남편이에요. 안 가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눈에서 분노 레이저가 쏟아져요. 하지만 남편은 아저씨. 이 자리에서 저 시키가 누구냐며 따질 수 없어요. 아내도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아저씨 빨리 갑시다 좀. 안 가. 아내와 남편은 초라함에 서로 할 말을 잃어요. 집에 도착한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해요. 그 새끼 뭐야? 어? 야, 나는 너 때문에 전세금 구하려고 밤새도록 대리까지 뛰는데 너 그 새끼랑 시시닥거려? 뚜껑이 열린 남편이 그 남자 누구냐 따져요. 시시덕거려? 내가 시시덕거리면 벌써? 야, 열받은 여자가 뭘 시시덕거렸냐. 나도 그 남자한테 돈 꿔보려고 그런 거다. 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그런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 돈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다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터뜨려요.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아니고 빚이랑 결혼한 것 같아.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전세 잘못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해. 아내의 눈물을 본 남편의 마음이 무너져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대학교 땐 어마어마한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쉴 새 없이 알바를 뛰며 달렸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뚫느라 코피를 터뜨리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또 우리는 이렇게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것뿐이잖아요. 남편이 내가 다 잘못했으니 울지 말라며 우는 아내를 위로해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려요. 결국 신혼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지금 의지할 사람은 아내와 남편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신혼부부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전세금 마련 프로젝트 2배로 일할게. 10배로 안 먹고 안 쓰자. 2배로 일하고 10배로 안 먹고 안 쓰기 계획을 짜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기세와 수도세는커녕 휴지와 세제값 정도는 푼돈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액으로 보여요. 무조건 아끼기로 하며 온 집안에 불을 다 꺼요. 깜깜해서 넘어지고 부딪히지만 오래 있다 보니 참을만 해요. 화장실 물도 남편과 아내의 것을 모두 모아서 하루에 한 번만 버려요. 신혼집에서 지린내가 나지만 한 변기에 두 사람의 휴야를 합체하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집안 보일러 역시 당삼 빠떼로 꺼버려요. 집에서 오리털 잠바를 입고 양말 3겹을 신은 게 불편하긴 하지만 1박 2일 복불복으로 야외 취침을 경험한다 생각하며 참아요. 이때 남편과 아내의 눈이 찌릿하고 마주쳐요. 자자 여보. 춥지? 이때 남편과 아내의 눈이 찌릿하고 마주쳐요. 어때? 안 돼, 오빠. 왜? 이러다가
애라도 덜컥 생기면 어떡해? 안 가지게 하지. 하지만 이 상황에 아이라도 덜컥 생기면 큰일이에요. 신혼부부는 불타오르는 신혼의 열정을 억지로 참으며 진짜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주어요. 안 돼. 회사를 마치고 대리 알바까지 뛴 남편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헐, 아내가 쇼핑을 했는지 산더미 같은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게 보여요. 야야 잠깐. 너 생각 있냐 너 지금? 남편이가 안 보여? 남편이 우리가 지금 쇼핑을 할 형편이냐 잔소리를 퍼부어요. 이게 쇼핑한 걸로 보여? 그러자 아내 왈, 산 게 아니고 친정집에서 몰래 쓸어 담아 온 거래요. 살펴보니 쓰던 휴지에 먹던 반찬까지 있어요. 자기 집에 쌀 훔치러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엄마 불 몇. 이때 아내가 울먹이며 내일은 시댁으로 쌀을 훔치러 가야겠대요. 남편은 내가 대신 훔쳐오겠다며 아내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백화점을 100바퀴 돌던 아내가 지금은 저 지경이 된 걸 보니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다시 안아주는데 또 순간 찌릿해요. 하지만 또 참아요. 이 상황에 아이라도 생기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생활비도 아끼고 쌍코피가 터져라 알바를 뛰었지만 전세금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오빠, 우리 집들이 한번 할까? 집들이 하면 아내는 고심 끝에 집들이를 개최하기로 해요. 집들이를 하면 신랑 친구들에게 집들이 선물도 뜯어내고 고스톱으로 돈도 뜯어낼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몰려오자 여자와 남자는 회사 일이 바빠 음식을 차릴 수 없었다며 완전 기대. 동네에서 제일 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해줘요.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대접하는 게 부끄럽고 도리가 아닌 건 알지만 근데 안 드세요? 어우, 저희는 빚쟁이 신혼부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식사가 끝나자 신혼부부는 자연스럽게 고스톱 분위기로 이끌어요. 고스톱. 좀 오래?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작전 코드 채널을 돌려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고스톱판에 자리를 잡자 아내는 고스톱 칠 줄을 모른다며 소파에 앉아요. 그 후 아내가 친구들의 패를 읽어 TV 채널 번호로 남편에게 사인을 보내요. 남들에게는 재미삼아 치는 고스톱이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신혼부부와 신랑 친구들의 숨막히는 대결이 계속돼요. 이때 돈을 왕창 잃은 동료가 2번으로 채널을 바꾸려던 여자의 리모컨 잡은 손을 잡아요. 화면도 나오지 않는 1번, 2번으로 자꾸 채널을 돌리는 것에 의심을 품은 것이에요. 신혼부부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남편이 나타나 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랬으면 네가 낸 거 아니야 임마. 왜 당장 손대지 못하냐, 감히 내 와이프의 손을 만진 거냐며 위기를 모면해요. 친구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야? 일단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요. 한 달간의 쌍코피 터지는 치열한 전세금 모으기 끝에 결국 전세금 입금을 완료했어요. 여보. 나 지금 전세 자금 했다. 여보 진짜 고생했어 여보 진짜. 신혼부부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오랜만에 사치를 즐기기로 해요. 러브샷? 이때 따라라, 술기운에 달아오른 신혼부부의 눈이 찌릿하고 마주쳐요. 그동안 돈 하느라 너무 사랑을 잃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밤 신혼부부는 오랜만에 아주 따뜻한 밤을 보내요. 몇 주 후 또 대출 이자 갚는 날이 찾아왔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오빠 용돈을 좀 줄일까?
용돈 파격 인하를 제안하는 순간 우 여자가 헛구역질을 해요. 신혼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에요.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날듯이 기뻐하는 것도 잠시 대출금 이자가 떠올라요. 이자 갚는 것도 까마득한데 아이까지 키울 생각을 하니 또 걱정이 밀려와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일할게. 아, 결혼해서 깨가 쏟아져야 하는데 빚이 쏟아지네요.